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사이트 홈페이지의 박성진이고요. 저희 그 지관서가 지역 리서치에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저희가 앞서 세 개의 도시에 대한 지역 리서치를 발표를 했었고, 오늘이 평택 네 번째 순서인데, 사실 저한테는 이 평택이 굉장히 각별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지관서가 지역 리서치에 있어서 사실 지관서가 지역 리서치를 하게 된 가장 첫 번째 도시가 2022년에 이 평택이었습니다. 제가 평택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다른 도시들을 하나씩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하게 됐고, 반대로 말하면 평택이 가장 오래전에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이 데이터도 사실 2022년 상황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과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하시고 당시의 상황을 좀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평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화면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그 첫 번째 화면이 뭐 사실 이 그 발표 자료의 표지인데요. 제가 늘 표지에 그 해당 도시, 지자체의 항공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놓거든요. 근데 이걸 캡처할 때 그냥 아무데나 막 캡처하는 게 아니라 나름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캡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 평택이 이런 도시구나라고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가운데 이렇게 S자로 흐르고 있는 강이 보이죠. 네. 그리고 강을 끼고 의외로 도시인데 바로 도시화가 됐던 게 아니라 뭐 한강이나 다른 이제 도심 하천처럼 도시화가 바로 진행된 게 아니라 주변에 꽤 큰 그 논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논 뒤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조성이 된 걸 볼 수 있고, 저기 오른쪽 하단 보시면 도시는 도시 같은데 굉장히 큰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같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도시가 뭔가 하나의 산업이나 하나의 문화로 귀결된 게 아니라 평택이란 도시가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하다라는 걸 하나의 장면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오늘 발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평택을 좀 광역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평택을 이 리서치하면서 처음 방문해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서울 서북권에 이제 생활지를 두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평택은 경기도의 최남단, 네. 맞죠? 네, 거의 충청도와 인접한 그 최남단이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평택 가는 시간이나 동해안 앞바다 가는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렇게 뭔가 이제 문화적인 아니면 지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경기도의 지자체였고, 하지만 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경기도 내에서도 중요한 이제 도시적 위상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2022년 그 당시 이제 약 57만 명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갖고 있었고, 이게 경기도 내 이제 8위 규모였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다시 봤는데 오늘 무려 60만, 아까 61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지자체가 요즘에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2, 3만이 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데, 평택이 좀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출산율 1위 도시, 네. 가장 젊은 고용인구로 가장 젊은 42세. 저희도 평택 주민이지만 날로날로 변화하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지방 도시에서는 사실 인구 감소와 뭐 고령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평택만큼은 지금 그런 그 사회적 현상과 좀 거리를 두고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도시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이제 경기도에서 유일한 항만을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평택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인천은 이제 인천광역시라서 경기도는 아니고요. 경기도권 중에서 사실 항만을 갖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평택이 유일하게 서해안을 끼고 항만을 갖추고 있는 도시로서 뭔가 이제 서해를 끼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교역의 어떤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지금 마포구에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은평구가 있죠. 이렇게 평자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 맞습니다. 평평합니다.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지명에 평자가 들어가는 곳들이 평야가 많은데,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평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94% 정도가 그러니까 표고 50m 이하, 그러니까 산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평평하고, 그래서 저희 산업단지가 사실 이렇게 그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는 조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택의 산업항과 산업단지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으로 평택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더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 캠프 험버리스가 위치한 곳도 평택이고, 그리고 오산 미군기지 공군기지가 위치한 곳도 오산이 아니라 평택이라는 사실. 저희가 네. 육해 공군이 다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농업과 산업, 그다음 이제 정치와 뭐 경제의 중심지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인천이나 서울, 그다음 성남 아래쪽에 있는 천안에서부터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갖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알아야지 이 도시의 광역적인 잠재력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역 차원이 아니라 도시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일단 도시를 이렇게 3등분해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잘라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를 서부권역으로 보시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걸 두 개로 나눠가지고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평택시가 원래 처음부터 평택시 하나였던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그 평택군, 아래 있는 평택군, 그다음 평택시, 그다음 송탄시, 이 세 개의 지자체가 합쳐지면서 평택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행정구역의 흔적이 이렇게 생활권에도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남부권역이 바로 이제 평택시의 중심, 시청도 있고 평택역도 있는 그 아직까지는 그 평택시의 문화적, 정치적 행정구역으로서의 중심성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 이제 사실 가장 인구들이 많이 모여 살죠. 전체 인구의 아직까지는 한 50% 이상이, 물론 지금 고덕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조금 지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이 평택식 권역, 남부권역에 지금 살고 있었고, 그리고 팽성읍도 사실 이제 평택 그 남부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관서가 위치한 팽성읍도 사실 남부권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사진 보시면 남부권역이 이 평택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 좀 오래된 그 도시계획으로 저층 고밀도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변화가 좀 많았던 북부권역으로 위로 올라와 보시면 이제 평택에서 가장 이렇게 그 주거지 이동이나 아니면 신도시 개발이 활발했던 고덕신도시가 지금 위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전입을 통해서 평택시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그런 지역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가 그 오산 공군기지가 있는 동네예요. 북부고 고덕동이. 그 고덕동이 국제도시로 계획된 게 있는데 저희가 미군기지 이전했다는 특별법 해가지고 또 당시 규제를 좀 풀고 도시 하나를 새로 신설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송탄 그 관광특구라는 그 오산 공군기지를 끼고 형성이 된 송탄 관광특구도 이제 그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부권역에서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평택항, 서해안에 항만을 끼고 있고, 그다음 이제 평택호를 끼고 있다는 어떤 그런 그 지리적인 특징이 있고, 그리고 안중읍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도시 권역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이야기를 큰 거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규모를 좀 그 좁혀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이제
평택시 내부에 대한 이제 구조를 말씀드렸고, 조금 더 이제 동단위로 구단위로 나눠가지고 이 평택시에서 사람들이 어디를 선호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하는지 그런 인구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인구 현황을 보시면 빨간색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색깔이 옅어질수록 조금 덜 사는 그런 지역인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이 동쪽에 두 군데 정도, 이제 두세 군데 정도가 되게 빨갛네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바로 이제 북부 권역에서는 이 송탄 지역에, 그러니까 고덕 신도시가 있는 지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남부 권역에서는 시청 중심으로 뭐 오래전부터 이제 안정적인 주거지가 형성이 된 뭐 비전 1, 2동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죠. 네. 지제동. 지제동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구 밀도의 상황과 그다음 이제 절대 인구의 상황들을 같이 맞물려 보시면,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의 몇몇 군데에서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인구의 변화를 좀 살펴보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고정적인 인구가 몇 명 사냐 그것보다 5년 동안에 어느 지역이 인구가 많이 늘었냐, 아니면 어느 지역이 인구가 많이 줄었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도시의 어떤 발전과 흥망성쇠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 지표가 되기는 하는데요. 뭐 왼쪽에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덕 신도시가 있는 곳들은 꾸준하게 인구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올해는 61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평택시 안에서도 좀 편차가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북부 권역의 서정동 같은 진이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사이에 한 2,500, 2,600명, 1,100명 정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도,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인구의 그 증감에 따라서 세대수의 변화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냥 퉁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그냥 인구라고 이제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 계층을 바라보는 것도 재밌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평택시의 외국인 거주자들을 살펴본 이유는, 뭐 고덕 신도시 또한 국제 도시고, 그리고 이제 송탄이나 그리고 이제 팽성읍의 미군 기지